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엔비디아보다 이 기업 더 무섭게 오를 겁니다. 폭락이 또 오던 안 오던 상관없이 최저점에 매수한다면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엔비디아보다 이 기업 더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원래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목을 조으는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가는 반도체 우회로까지 차단을 했고요. AI 칩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 저사양 AI 칩까지 포함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는 지난해 10월 첫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게 왜 진행이 됐냐라고 한다면 작년 10월에 AI 칩 관련된 반도체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가 어떻게 보면 수출이 멈춘 거죠.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잘 팔고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못 팔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고사양이 아니라 그거보다 사양이 조금 낮게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겠네 해서 저사양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규제가 있으니까 우회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뭐야 이렇게라도 팔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사양 반도체도 이번에 규제가 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긴 했죠. 왜? 고사양, 저사양 다 막혔으니까. CNBC 등 미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인텔, AMD 등의 칩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기술력이 안 나가니까 중국이 좀 손해를 보겠네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판매하던 사람들은 그 매출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왜 우회 수출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안 만들고 내 자회사나 또는 내 밑에 있는 회사들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또는 미국의 무기금수 대상 국가에 소재한 업체는 소재와 상관없이 수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 마카오, 미국이랑 좋지 않은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싹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수출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AI 반도체 규제가 좀 심하게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중국에 실제로 영향이 좀 있긴 합니까? 뭐 중국이 이게 타격이 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중국의 AI 칩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중국 고성능 AI 칩이 동나고 있고요. 중고도 2배 값을 줘야 된다. 미중 AI 전쟁이 고성능 GPU 확보전으로 번지면서 중국은 GPU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GPU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으로 엔비디아가 만들죠. 챗 GPT 등 AI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 A100을 공수할 수 있다. 이것도 엔비디아 거죠. 답을 얻었는데 중국에서 이마저도 가격이 미국 판매 가격이 약 1335만 원인데 2배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제품도 아니고 중고 가격도 2배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제품은 아예 구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서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미 좀 사재기를 해놓은 대기업들 아니면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엄청난 걱정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걱정되겠죠. 그럼 지금 걱정되고 지금 타격을 세게 입은 기업들이 어디냐? 중국 중소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어서 그때그때 들여오던 기업들은 사실상 수출 제한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AI 칩 이 규제를 들어간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반도체 칩 수출 통제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는 타격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케이, 야 너네들은 조금 봐줄게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미국이 삼성전자, SK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 야 너네는 중국에 미국의 반도체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반입할 때 허용해 줄게.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돼. 너네 둘은 오케이, 가능하게 해줄게.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1년 유예여가지고 이번에 뭐 1년 더 유예가 되나? 아니면 뭐 6개월 유예가 되나? 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뭐 언제다 라는 것도 없고 거의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디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네 둘만 하게 해줄게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번 규정안 발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통제를 받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압박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특혜를 받는다면 대한민국 쪽의 반도체나 AI 칩 쪽의 수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바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나노 공정이라 부르고요.
삼성전자 2나노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갈수록 반도체가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지고 전기는 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나노, 10나노, 5나노, 3나노 나누는데 나노가 작아질수록 당연히 공정이 미세해지겠죠. 그게 지금 2나노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2나노 양산도 앞서 나갑니다. 누구? TSMC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대략 TSMC가 이 파운드리 공정의 한 50%를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율 또는 이 점유율을 좀 뺏어와야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뭐냐면 기술력을 앞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2나노 반도체 양산 경쟁에서도 TSMC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대만 바오산에 2나노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예상보다 늦게 가동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빠르겠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25년 초 2나노 양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빠른 편이라는 거예요. 2027년에 1.4나노 기반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더 작고 성능은 높고 전기는 덜 먹는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보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을 도입했던 만큼 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2나노에 좀 더 수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GAA 공정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삼성전자보다 TSMC가 조금 부족하다. TSMC가 많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뭐 2나노 이게 문제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무슨 이슈가 있냐면 증설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하기로 한 거 자체가 지금 엎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대만 TSMC 1나노 반도체 공장 증설 무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증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북부 지역 1나노미터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룽탄 지역 토지와 터전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의 강렬한 심정에 공감해 공장 증설 계획 포기를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TSMC가 증설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TSMC는 오는 19일 3분기 법인 실적 설명을 앞두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굳이 내가 룽탄 과학단지 개발안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임팩트가 있지 않겠느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모르겠는데 그 직전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회사 측이 1나노미터 제조 공정과 관련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급박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2나노를 하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1나노 부지 선정하고 공장 짓고 하는 게 엄청나게 급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SMC는 지금 증설도 무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이득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가 긍정적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한 기술력이고요. GAA입니다. 바이든도 감탄했더라. 반도체 제조 공정이 있어서 핵심 화두는 한 장의 웨이퍼로
이 동그란 거 우리가 봤을 겁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동그랗게 돼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장의 웨이퍼로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웨이퍼에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작고 성능은 좋아야 되고 전기는 덜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으면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점점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이 나노 공정 기술의 실현 여부로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나노 공정이니 몇 나노 공정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술력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 삼성이 누가 2나노를 먼저 하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 안에서 전기 회로를 다니는 길인 선폭을 얼마나 더 좁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기술력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 선폭을 우리는 나노로 1나노니 2나노니 3나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좁게 만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그 GAA가 과연 이 나노 공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AA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때 사용하는 단위가 나노미터고요.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분의 1로 잘라내면은 그걸 우리는 1나노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핵심 소자 중 하나입니다. 전기를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반도체 핵심 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게이트에다가 힘을 빡 주면은 여기에 전략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게이트도 작아지고 얇아지겠죠. 얇아지다 보면은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지나가는 전류를 제대로 막지를 못하거나 제대로 게이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낭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전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3D 핀펫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게이트와 이 붙는 면이 많아질수록 전류가 좀 더 컨트롤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면이 원래 이거 한 면밖에 없었어요, 바닥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핀펫은 한 면, 두 면, 세 면. 그래서 옆에, 위에, 왼쪽에 해서 이 세 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드레인 소스 게이트가 이렇게 생겨 버려요. 그래서 핀펫 과정으로 이 핀펫 공정으로 이제는 조금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이미지상에 방금 봤죠? 소스와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점점 줄이면서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속해서 줄이다 보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져 게이트가 제 역할을 못하는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한다. 방금 얘기했죠? 이 게이트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게이트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 3차원 구조의 공정 기술인 핀팩 공정이 개발이 됐고 게이트와 채널 간 접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원래 한 면에서 이 면에서 하나, 둘, 셋으로 면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핀펫으로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핀펫 트랜지스터는 5나노 첨단 공정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예,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가야겠죠. 4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동작 전압을 줄일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방금 게이트가 세 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면으로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면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이트가 이 네 면을 모두 잡고 있다. 모두 닫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원래 이제 핀팩 공정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면이 닿게 됩니다. 근데 GA의 공정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면이 다 닿게 되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더 미세한 공정이 된다.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내면을 모두 게이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GAA 공정으로 나노 공정, 4나노 이하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GAA 공정으로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그 공정에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세정 공정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나노 공정인 만큼이나 뭔가 이 나노 사이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이 나노로 들어가 버리면 바위가 되는 거예요. 왜 바위가 되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노 공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벽돌이고 바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벽돌 바위가 이 나노 이 사이에 껴 있으면 당연히 오류라든가 당연히 불량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게 바로 세정 공정이에요. 세정 공정은 약 4, 500개의 반도체 메인 공정 중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15%면은 어느 수준입니까? 15%면 거의 뭐 한 9분의 1 정도 또는 8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로 나눴을 때 한 하나의 중요한 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진행을 하면 물리적, 화학적 잔류물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잔류물이 남게 되면은 나노 공정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잔류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바로 세정이에요. 그걸 잘 닦아줘야 전류가 잘 흐르고 그래야 반도체가 오류 없이 문제 없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세정 공정이 잘 안 되면 성능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수율 말 그대로 이 정상 제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정 공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노 공정이 발전함에 따라 참호, 깎인 부분이죠. 깊고 좁아지기 때문에 나노 공정이니까 기술이 세밀화될수록 세정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가 점점 세밀해지고 첨단 반도체가 성장함에 따라 이 세정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퓨릿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퓨릿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세정액, 원재료 등 화학 제품을 만드는 소재 기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요. 실적도 흑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지 않은 증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수준에서 우리는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공모하신 분들, 청약하신 분들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근데 난 청약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어디에 살까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샀을 때 부담 없는 가격, 그분들이 샀을 때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3개월 차쯤에 가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에서 또는 3개월 이내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호예수 해제가 3개월에서 6개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퓨릿이 가격이 얼마냐면 어, 고가가 19,800원이고 공모가가 한 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가 14,460원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살 수 있냐? 8,000원부터 살 수 있습니다. 퓨릿 나는 청약 못했어요. 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청약한 사람들은 축하드리고요. 청약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나는 어디에 사면 될까요?
8,000원에 사면 됩니다. 아니 옵니까? 8,000원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웃긴 게 결국 옵니다. 예를 들어 세비캠 같은 것도 세상 언제 사라 그랬냐면 제가 8만 원 깨지면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8만 원 깨졌나요? 결국에는 내리고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만에 8만 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결국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난 받았다 하신 분들은 돈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난 청약 못 받았고 어디에 살까 궁금한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얘기한 대로 8,000원 오면 8,000원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때도 분할로 사시면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절대 사지 마십시오. 8,000원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8,000원 왔을 때 건드리면 좋겠다. 신규, 청약한 사람은 상관없고요. 신규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적어도 되고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AI, 그 다음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료집은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리얼 추천주 꼭 누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달성 자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꼭꼭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9일, 18일, 17일, 16일, 13일, 12일 추천주도 다 무료로 드리니까 추천주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전혀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더라.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